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 또 최근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법무부와 검찰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발언 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법무부 장관의 기본적인 소임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제 그 검찰에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최근에 그 검언유착 의혹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네. 법무부가 직접 감찰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도 났는데요. 이렇게 그 감찰에 법무부가 직접 나서는 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감찰의 경우에 대검의 감찰이 우선하고 법무부의 네. 감찰은 2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 10월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고한 바가 있듯이 이 감찰을 좀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감찰이 일차적 감찰로 위치가 옮겨지거나 또는 네.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감찰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좀 조화롭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그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로 협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좀 그것과는 행보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님이 당부한 협력 부분은 네. 인권 중심으로 한 수사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들어보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런 어떤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의 어떤 조치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그 인권 감독관과 인권 부장 중심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지시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 회부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문 수사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는 소집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의 신청에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자문단 소집을 한 거고. 예. 최근에 또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자문단 소집 관련된 그 부장들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좀 이 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예. 걸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혹시나 제19 감싸기에 의한 움직임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예.
그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거기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이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상당히 좀 미진하다 이런 그 취지로 추 장관과 좀 설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법무부 장관의 좀 지휘권 행사 법사위원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애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적인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찰을 법무부 감찰을 2차적인 것으로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작년 10월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직접 권고하기까지도 했고요. 네. 그 권고가 있었을 때 대검은 반발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뭐 맥락이 없이 갑자기 뭐 나왔다거나 네. 또는 기존에 있었던 검찰 개혁의 흐름과는 배치된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고 오히려 좀 적절한 그 지시, 적절한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출범 앞두고 첫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7월에 출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추진 준비단이 기본적인 작업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얻어서 예.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수처장이겠죠. 네. 공수처장인데 이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만 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2명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것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통합당에서 후보추천위 그 야당의 2명목 이것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현행법상은 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법 체계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공수처 관련한 공청회에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공수처도 통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좀 분리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공수처법 관련된 협상을 1+4 단위에서 올해 그 5월 3, 4월 달에 하면서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 원칙이 공수처에도 적용이 된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그 통합당이 계속해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보관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뭐 우선은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을 좀 통과시킨 후에 공수처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고민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야당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이제 좀 상황이 돼서야 뭐 방금 말씀하신 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장 1호로 윤석열 총장을 꼽기도 했고요. 통합당 정진석 의원 경우에는 여당이 법사위 장악하는 목표가 윤석열 구속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서 이렇게 공수처 출범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입장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희들이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네.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뭐 최강욱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아마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 당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예정돼 있다면서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인근 1시간 거리에 다들 비상대기 해야 된다. 이런 조치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열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어제 원내대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의장님이 결심을 못하신 상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오늘 오전 11시 반에는 또 조호영 원내대표를 의장님이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전 상황을 좀 쭉 봐야 의장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실지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예. 아시다시피 의장님이 본회의를 소집 안 하시면 저희들이 아무리 결심과 결의를 다져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 통합당은 아직도 여전히 법사위 사수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안 주면 모든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변화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상임위에 모든 법안을 다 몰아넣고 거기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라는 것을 남용해서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하자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덧붙여 그런 취지에서도 법사위가 야당 쪽으로 가는 일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이제 여러 토론 시간에 약간 대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체계작구 심사 같은 것들의 권한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법제위와 사법위로 법사위를 좀 분리하면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사법위 정도를 통합당에게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하나의 상임위가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하거나 또는 국회 운영의 전체의 흐름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위와 법제위 분리안 역시 저희들은 논의하거나 수용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안 그러면은 18개를 다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11대 7로는 상임위 나누겠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 관련된 그 시한을 7월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전제하에서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그리고 정말 야당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박병수 국회의장의 조율안 같은 게 나온 건 없나요? 제가 수요일 날 사실은 이제 의장님을 찾아뵀었었는데 의장님이 어떤 특별한 조율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가합의됐었던 11대 7. 그거를 좀 지키는 전제하에서 좀 더 협상을 해봐라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통합당에서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 상임위의 명단까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다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결위라든가 예결위를 포함한 11개까지만 오늘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오늘 최고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안 통과입니다. 추경이 제일 최고의 목표다. 예. 네, 추경
추경안 통과라서 추경 통과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강구해 보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 최고위에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물론 이제 박병석 의장의 고심 끝에 결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열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희들은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추경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보니까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실 현실성 없는데 뭔가 발목을 잡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청취자께서 지금 이 의견을 주셔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004번님께서인데 법사위원장을 제3당이 맡거나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통합당이 맡는 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국회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런 고육지책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지금 가져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곧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 많이 오남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좀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 법 안에는 체계작구 심사권을 각 상임위로 나누는 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주로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게이트키핑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나 그런 요구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없어지고 복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접 고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굉장히 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자리 전체가 좀 더 좋은 형태로 바뀌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들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